네, 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특허의 역사와 전쟁. 오랜만에 네 번째 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화에서는 17세기 영국에서 특허 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기 시작했는지 얘기했었죠. 네, 영국은 대항해 시대 후발주자였지만 특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패권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쥐고 있었던 이 왕은 이 신흥 부르주아들과 갈등을 겪었고, 그러면서 특허 기준을 명문화하는 전매 조례가 실시가 됐었죠. 이게 오늘날 특허 제도의 틀이 됐다고 지난 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이제 18세기로 넘어와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과정에서 특허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세기에 이룬 시민혁명의 기운은 신흥 부르주아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생명, 자유, 평등, 재산 등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건데요. 물론 재산권이 과연 천부 인권일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의 승자가 됐습니다. 이는 특허 제도에도 반영이 됩니다. 특허권을 재산권과 동등한 권리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게 된 거죠. 이때부터 특허는 본격적으로 재산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은 무역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17세기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향료 무역을 교역하던 영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네덜란드랑 이 향신료 무역 경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교역 물자를 향신료에서 면직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영국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인도에서 수입한 캘리코라는 값싼 면직물로 영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부터였죠. 그러자 기존의 이제 영국의 모직물 산업은 커다란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모직 산업에 종사하다가 실직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국 왕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로부터 면직물 수입을 금지하고 동인도 회사를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즈음인 1733년 플라잉 셔틀이라는 방직기가 발명이 됩니다. 이 실을 이용해서 천을 짜는 기계가 방직기죠. 한 번에 짤 수 있는 천의 너비가 2배 늘어나고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방직기의 빨라진 속도와 규모에 맞춰서 그 천을 짤 실도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실을 뽑아내는 기계인 새로운 방적기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기술 발전에 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면직업 발달의 과정에서 최초의 근대적 공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공장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공장을 움직일 동력이 필요하겠죠. 엔진이 필요하겠죠. 이를테면 이전에는 풍차로 돌렸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돌릴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인 1769년에 이 제임스 와트라는 기술자가 이전에 있던 증기기관을 크게 개량한 증기기관을 발명을 합니다. 증기기관이라는 게 그 수증기의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물을 끓여서 기계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20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별로 효용이 없었죠. 그러다가 설계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용한 동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최초 사례가 진공 엔진을 이용한 갱내 배수였죠. 이게 이제 1705년에 토머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증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와트가 이제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죠. 와트는 이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을 시킨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증기기관에서 응축기를 분리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뉴커먼 기관에서 증기를 응축시키고 진공을 만들어주던 물 분사 장치를 다시 배치하는 거죠. 이 물통에 둘러싸인 작은 크기의 원통 안에 응축기가 있는데요. 이 미리 데워진 물을 보일러로 되돌려 보내게 해주는 흡입 펌프로 데워진 물을 다시 온수통으로 보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뉴커먼 기관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뉴커먼 기관은 실린더를 운동을 할 때마다 매 운동마다 차갑게 식혔지만 와트 증기기관에서는 주 실린더를 계속 뜨겁게 유지시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열 능률이 엄청 향상이 됐겠죠. 또 기계 아래쪽에 형성되는 그 진공에 반작용해서 피스톤 윗부분이 움직이기 위해서 대기압보다 많은 압력 밖에는 만들 수 없었던 실린더의 윗부분을 밀봉을 합니다. 그러면은 증기관이 더 이상 대기압의 영향을 안 받겠죠. 쉽게 말해서 가압 증기가 회전 운동으로 변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 증기기관을 설치할 공간이 되게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풍차에만 딱 이거를 설치할 수가 있었던 건데 여기서 벗어난 거죠. 물이나 석탄, 뭐 나무 연료를 얻을 수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네, 아무튼 와트는 이 획기적인 개선으로 특허권을 취득을 하는데요.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첨단을 달리게 되고 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특허 제도도 일종의 질적인 변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임스 와트가 특허 명세서를 쓸 때 그 변호사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난해한 용어를 사용하고 도면도 넣지 마라.
와트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난해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 사용허가를 하질 않았습니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때 솜씨가 좋았던 기술자 홈블로어라는 사람이 와트 증기기관보다 성능이 좋은 증기기관을 만듭니다. 그러자 와트가 이걸 보고 자기가 발명한 분리형 증기 응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죠. 그래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이 법정에서 판사는 이 와트의 특허 출원 서류의 발명 내용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술하지 않은 것은 특허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히는데요. 와트도 자기가 쓴 그 난해한 기술 설명을 법정에서 자기가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기술자로서 부끄러웠던 거죠. 양심은 있으셨네요. 뭐 어쨌든 와트는 이 특허 소송에서 이깁니다. 그러자 증기기관 제조업자들은 와트를 특허에 미친 사람, 뭐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리고 의회에 특허제도 폐지 청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와트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악당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와트 증기기관은 과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발명일까요? 물론 발명에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기술 진보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성취를 계승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한 60년 전에도 토머스 뉴커먼이 증기기관의 기본형을 만든 바 있었고요. 그리고 와트는 오직 불톤 와트 성에만이 이 증기기관을 생산할 수 있게 했는데요. 특허 사용을 아무한테도 허락하지 않았죠. 구매자들의 불만이 높았겠죠. 게다가 와트의 발명을 이용한 개량 특허는 30년 동안이나 승인되지 않았고 와트는 33년 동안 독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증기기관의 기술 진보가 정체됐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 발명이나 특허라는 게 세상을 바꾸는 어떤 수단이 아니었던 셈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와트와 같은 일이 횡행하다 보니까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됩니다. 이 와트처럼 장난치는 게 아니라 특허제도가 체계화돼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특허제도로 발전하는 어떤 동기가 됐던 겁니다. 특허제도가 너무 남용되고 어떤 사람이 독점을 하는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18세기 영국에서의 특허제도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하게 됐는지 그 동기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19세기 미국에서 특허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이에 반발해서 반특허 운동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오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